네, DNS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작 원리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이제 여기에 그 취약점을 이 뭔지를 알게 되고, 해커들이 이걸 통해서 이제 해킹을 트라이를 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보안 대책은 뭐가 되겠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DNS는 여러분들 뭐 많이 쓰고 있는 거라 알겠지만, IP 주소, 뭐 123, 456, 789, 뭐 23, 이런 거를 사람이 알기 쉬운 이름으로 예를 들면 따따따, 뭐 KBS, co.kr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해 주는 거죠. 존 포스텔이 이거를 이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4 역할을 하는 거죠. 전화를 걸어서 예전에는 그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전화번호부 아주 굉장히 두꺼운 아주 오래 뭐 70년대, 80년대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어갖고 한 이 정도 실제 이 정도 두께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름 예를 들면 홍길동은 집 전화번호가 02에 뭐 123에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114 전화번호부 책이 이걸 집집마다 이걸 다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이게 없어지고 이제 전화를 하면 124에 전화를 해서 무슨 병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면 여기가 알려주죠. 자, 그런 역할입니다. DNS라는 거를 운영을 하게 되면은 여기 DNS 존 파일을 이제 존 파일이 어떻게 보면 DB죠. 텍스트로 이루어진 텍스트 DB라고 볼 수 있어요. 이 DB에 이제 쿼리를 하면은 따따따 KBS co.kr에 대한 IP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IP 주소를 이제 응답을 해주는 거죠. 그걸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개발을 해놓은 겁니다. 그럼 우선 체계, 하이어르키칼한 갑자기 제가 발음이 안 되네요. 하이어르키칼한 그런 좀 구조 체계로 되어 있는데 그 구조 체계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DNS의 계층 구조, 계층 구조. 상위 계층은 이 점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점이 생략된 거예요. 여기 점이 생략된 거고 두 번째는 국가 컨트리 코드라고 얘기하죠. 컨트리 코드. 그 다음에 조직체의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런 뒤에 나오나요? 뒤에 나올 때 그때 설명을 하죠. 보통 맨 앞에 자신의 DNS 서버 지정해주는 요게 이제 거의 호스트 네임이잖아요. 이게 이제 특정 서버의 그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이거는 무슨 서비스를 하는구나, 월드와이드 앱 서비스를 하는구나, 파일 트랜스포 프로토콜 서비스를 하는구나, 라는 어떤 특정 서버의 서비스 이름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FQD에는 Fully Qualified Domain Name에서 완성된 주소 체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개체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점 밑에 뭐 com, net, org, gov, 뭐 밀리터리죠. 그 다음에 education, edu, international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존 포스텔이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처음에 이 미국 내에서만 쓰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컴넷, 가브, 미우, 이디우,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컴퍼니, 네트워크, 오거나이제이션, 가버먼트, 정부, 그다음에 이거는 국방부에 관련된 밀리터리, 에듀케이션은 교육기관, 그다음에 이건 국제기관, 인터내셔널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이 밑에다가 컴퍼니는 IBM, 뭐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라는 거죠. 이거를 GTLD라고 그래요. Generic Top Level Domain. 일반, 한국말로 하면 일반 최상위 레벨, 최상위 뭐 도메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 쭉 등록을 뭐 하게 되면 이름명이 포화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들도 이런 도메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국가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K, JP. 그 다음에 프랑스는 뭐 FR.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것도 이제 무슨 표준 체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확장이 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존 포스텔입니다. 이게 94년에 인터넷 탑 레벨 도메인의 어떤 그 맵을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US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제 다케이알, JP, 뭐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 캐나다 뭐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본인이 직접 연필로 이렇게 설계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죽었어요. 지금 안 계십니다. 자, 도메인 네임 시스템 계층 구조. 여기 루트가 있다고 그랬고, 일반, 제너릭 탑 레벨 도메인이 일반 최상위 도메인이라고 번역했네요. 여기 컴네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뭐 네이버닷컴, 그 다음에 뭐 IBM.com, 뭐 이렇게 이제 회사가 등록을 시키는 거죠. 이 밑에 네이버를 등록해달라, IBM을 등록해달라. 그럼 이게 등록처가 어디였냐면 예전엔 베리사인이었어요. 베리사인. 베리사인에다가 컴 밑에 뭐 예를 들면은 IBM을 등록하시고 그럼 돈을 이제 받는 거죠. 예를 들면 뭐 20불 뭐 얼마를 받아서 이걸 등록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하여튼 광풍이 이것도 뭐 도메인 등록 그리고 서로 하려고 뭐 이런 뭐 사재기 뭐 열풍도 과거에는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CCTLD, Country Code Top Level 도메인이에요. 국가 코드 최상의 도메인은 이제 코리아, 저펜, 차이나. 근데 여기 보면은 그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죠. 예를 들면 여기 중국 같은 경우는 한자로 이렇게 중국 이게 돼요.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일본도 한자를 쓰니까 이렇게 이제 자국어 이걸 자국어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자국어 도메인. 근데 문제는 이 DNS 이 존 파일에 등록되는 게 7비트만 등록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스키 체계 그러니까 영어만 아스키 체계로 이제 그렇게만 저기 등록이 되는 거죠. 7비트로. 그래서 이제 뒤에 이제 푸니코드라는 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뒤에서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간에 CO에 관련된 그러면 요거를 담당할 기관이 필요하잖아요. 등록처가 필요로 해요. 이걸 담당할 등록처, registry, 영어로 registry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현재 코리아 인터넷 시큐리티 에이전시인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 얘가 직접 등록을 받느냐? 그렇지는 않고 대행자를 둔다고 그랬죠. 등록 대행자, 레지스트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또는 뭐 에이전시라고 이제 표현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지스트라가 등록 대행자죠. 이 등록 대행자의 가비아라든지 뭐 후이지라든지 뭐 아이네임스라든지 아주 굉장히 많은 등록 대행자가 있어요. 그러면 신청자는 여기다가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2만 원, 2만 2천 원을 내고 뭐 등록을 연비로 원이죠. 이게 등록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 레지스트리 등록처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도메인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KR 밑에 COGO KR. 그러면 요걸 두 글자를 이렇게 누가 만들었느냐? 옛날에 이게 저도 이때 당시에 활동을 했었는데 카이스트의 그 정길남 교수라는 분이 계셨어요. 정길남 박사가 계셨는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임이 있었습니다. KNC 지금 생각이 났네요. 코리아 네트워크 카운슬이라는 그 이게 맨 처음에는 아카데미 네트워크 카운실에서 코리아 네트워크 카운실로 바뀌었는데 이 회의체가 있었어요. 이 회의체에서 이 다케이알 밑에 어떤 거를 CO, GOOR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회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컨센서스가 돼야지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예를 들면 표준이죠. 표준을 만들고 나서 그거에 대한 운영은 이제 기사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나라도 저펜 같은 경우에도 JNC인가 ANC인가 이런 유사한 그 회의체가 다 있어요. 유사하게 이런 나라별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인터넷에 관련된 이제 교수들이 많이 그 참여를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대충 이제 도메인 구조가 이렇게 됐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3단계가 이제 실제 그 기관이 이제 등록을 하는 거고, 4단계가 뭐가 되겠어요? 4단계를 굳이 얘기하면은 이제 호스트명이 되겠죠. 예를 들면 따따따, FTP 뭐 이런 서비스가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뭐 이름을 만들면 되겠죠. 뭐 웹이라는 이름을 만들어도 되고 뭐 그다음에 그냥 서버라는 이름을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이 삼성이라는 기관 내에서 알아서 이 존 파일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자, 한글 도메인의 변환인데요. 아까 그 점 한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KR 밑에 대응되는 걸로 CCTLD 레벨에서 점 한국이 있었어요. 점 한국 습관이 돼서 점 밑에 한국, 점 밑에 KR, 여기 점 밑에 예를 들면 중국. 자국어 도메인이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이제 한국이라는 여기 이제 country CCTLD가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글 코드 유니코드로 하면은 이렇게 돼요. 이게 ISIC 이제 1064리 표준 문서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DNS 체계에서는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베리사인에서 이 자국어 도메인을 이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쿼리, 질의가 들어오면 그걸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한글 도메인 연결 방식이 푸니코드로 표준화가 됐습니다. 푸니코드로. 이 푸니코드는 RFC 349이고요. Request for Comment예요. 이거는 ITF라는 이 회의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라는 약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모임입니다. 이거 엔지니어링 태스크 포스. 그러니까 인터넷에 관련된 그 사실 표준을 어떻게 보면은 만드는 곳이에요. 인터넷의 모든 그 표준을 만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제 표준화 기구도 있지만 이렇게 미국에서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예를 들면 70년대쯤에 만든 거겠죠. 인터넷이 한참 이제 표준화가 필요하니까 그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인터넷 태스크 포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여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갖고 어떤 그 문서를 만들었겠죠. 근데 이게 점점 인터넷 세상이 커지면서 이 모임이 이제 굉장히 커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은 변경이 안 된 겁니다. 뭔가 미국은요, 굉장히 그 전통적인 나라인 것 같아요. 전통을 그러니까 중요시 여기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터넷 엔지니어링 태스크포스라는 그 이름은 국가에서 이걸 알면 분명히 좀뭐 경직되어 있는 좀 기관적인 그런 이름으로 아마 바꿨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걸 안 바꿉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여담을 하면은 이 ITF라는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표준 문서를 만드는데 이게 Request for Comment예요. Request for Comment 이게 이제 표준화 문서 이름이에요. 예를 들면 3492 무슨 뭐 한국말로 하면 뭐예요? 코멘트 요청이에요. 그죠? 의견 요청이죠? 의견 요청 문서번호 1111, 124. 이게 왜 RFC로 했을까요? 이게 어떤 그 히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UCLA에서 제가 정길남 교수한테 제가 예전에 같이 일하면서 들었는데 UCLA에서 이 인터넷 관련된 문서를 여기서 이제 표준을 만들었던 거죠. 근데 어느 한 대학생이 인터넷 관련 그 자기가 문서를 체계를 이제 만들었어요. 대학원생이죠. 그래서 그 교수님한테 자기가 만든 그 인터넷 관련 문서를 교수님한테 드리면서 RFC라고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풀어서 교수님 코멘트 주세요라고 하고 이걸 문서 번호 예를 들면 1, 2, 3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수님한테 주니까 교수님이 뭐 코멘트도 하고 뭐 하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RFC 자기가 했던 거 RFC 1, 2, 3, 그 다음에 했던 게 뭐 RFC 1, 2, 3, 1 이렇게 이제 문서가 나온 거예요. 이게 모임이 막 확대되면서 이거 이름이 이제 ITF라는 이름으로 되고 그대로 전통적으로 이 RFC라는 그 용어를 그대로 지금까지도 2021년도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통적인 거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다라는 거를 또 엿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FC 349에서 요 이름을 이렇게 네이밍하게 된 뭐 비하인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 푸니코드 RFC 349의 인터넷상에서 현재 7비트로 표현되던 영문자를 8비트 값의 한글로 변환해주는 코드 체계예요. 그죠? 이 푸니코드가.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면은 요렇게 이제 들어오면 요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7비트로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요게 결국은 존 파일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존 파일에 등록이. 그래야 쿼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URL, 인터넷 그 익스플로러라든지 크롬에서 한글로 예를 들면 한국인터넷정보센터.한국을 치면은 쿼리가 날아갈 때는 요 푸니코드로 변환이 돼서 XN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를 인식을 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한글 도메인을 사용하고 DNS에서 한글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푸니코드의 형태로 변환하고 DNS 서버에 전달되고 저장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제 그 DNS 존 파일에는 예를 들면은 존 파일에 나중에 한번 예를 보여드릴 텐데 요런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요런 형태로. 그리고 옆에다가 뭐 코멘트를 했겠죠. 이건 한국인터넷 한국이다라고. 그래서 예전에는 익스플로어 7.0 이전에는 이게 플러그인을 또 깔았어요. 이것 때문에. 플러그인을 깔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아이 창에서 이제 플러그인 내부에서 이제 처리를 해주는 거죠. 예,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DNS 서버를 직접 입력하거나 DHCP를 통해 자동으로 활동받아서 이제 설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운영체제별 DNS 서버 등록을 해보면은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 etc 밑에 resolve.conf라는 파일에 DNS 이게 바로 이제 로컬 DNS 서버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DNS 서버가 좀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예를 들면 캐시 온리 DNS 서버, 캐시 온리. 그 다음에 마스터 DNS 서버. 여러분들이 이름상 눈치챘겠지만 이거는 그냥 캐싱만 이제 해주는 거고, 요거는 실제 조브 파일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DB를 갖고 있다라는 거죠. 텍스트 DB를. 네? 뭐 예를 보면 이제 아실 수 있습니다. 잠깐 좀 스톱 좀 할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윈도우나 칼리 리눅스에서 DNS를 이제 설정을 할 때 윈도우에서는 먼저 이제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resolve.com, etc 밑에 resolve.com에다가 이 네임 서버, 로컬 네임 서버를 지정을 하면 돼요. 그죠? 로컬 네임 서버를 여기 보면은 요거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칼리 리눅스는 DNS 쿼리를 61. 요걸로 시작하는 걸로 쿼리를 하는 거죠. 네. 요거를 이제 네임 서버를 이제 지정을 하고 요게 로컬 네임 서버로 이제 지정한 다음에 이 로컬 네임 서버는 이 쿼리를 항상 받아줘야 돼요. 이걸 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네임 서버나 이렇게 등록을 하면 안 되고 모든 쿼리를 이렇게 받아주는 어떤 공개된 뭐 예를 들면 구글 네임 서버라든지 그죠? 이거라든지 또는 이거라든지 그 다음에 뭐 KT, LG, U+, SK 초고속망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얘네들이 운영하고 있는 네임 서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쿼리하면 얘네들은 그 질의를 전부 받아주겠죠. 거절하지 않을 겁니다. 거절하면은 뭐 큰일 나니까. 이런 데를 이제 지정을 해 놓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에서는 그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고급 버튼을 누르면 다양하게 설정도 할 수 있지만 근데 고급까지는 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시면은 자동으로 IP 받기를 한다 하더라도 요 DNS 서버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샘플은
이제 고정 IP로 지정을 하고 다음 DNS 서버를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만약에 이거를 여기다가 요걸 선택을 하게 되면은 어디서 요거를 DNS 서버를 지정하겠어요? 바로 저 같은 이 경우에는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DNS 서버가 지정이 될 거예요. 그 주소는 저는 이제 LG U 플러스를 쓰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네임 서버가 지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동으로 DNS 서버, 로컬 DNS 서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설정도 할 수 있다. 그럼 요거를 예를 들면 구글 나는 DNS 서버를 이용하겠다. 세컨더리는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니다, 나는 KT에서 제공해 주는 걸로 하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 IP 주소를 알면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f config all 이렇게 윈도우에서 이렇게 타이핑을 하면은 여기 보시면 DNS 서버가 이렇게 로컬 DNS 서버로 이렇게 지정을 해놨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나의 IP 주소, 인터페이스 카드의 IP 주소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 맥 어드레스는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이제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기본 게이트는 이렇게 되고, 이거는 뭐 공유기에 있는 어, 이게 이제 공유기다. 공유기다 그러면은 제 이제 노트북이다 그러면 여기가 바로 어떻게 돼요? 192, 168, 123.1이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나갈 때 요 포트는 다른 이제 IP 주소가 될 겁니다. 자, 윈도우 경우 IP 주소를 얻기 위한 내부 흐름인데요. 아까는 이제 그냥 DNS 설정에 대한 거를 이제 얘기를 했고, 실제 어떻게 이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URL을 입력을 이제 따따따네이트.com을 입력을 하게 되면 처음에 여기 이제 PC가 이렇게 있으면은 호스트 파일을 먼저 보게 됩니다. 호스트 파일. 그러니까 이게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 체계라고 그러면 뭐 디렉토리가 있겠죠. 요거를 설정해 놓은 디렉토리가 요렇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좀 길어서 제가 암기를 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에 그 호스트 파일이 있는지를 보고 어, 있으면은 바로 IP 주소가 이제 할당이 되는 거죠. 거기에 예를 들면 192, 뭐 168, 0.1은 뭐 따따따 뭐 예를 들면 한점.co.kr이다. 그럼 한점.co.kr을 만약에 이제 룩업을 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에서 입력을 여기다 했으면 여기 리턴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고 없으면은 아까 지정된 로컬 DNS 서버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서버를 확인해서 질의를 이제 이 로컬 서버 네임 서버가 지정이 돼 있으면 질의를 하게 되고 응답이 오면은 바로 이제 성공을 하겠죠. 이게 아까 그 ETC 밑에 리눅스 같은 경우에 resolve.conf에다가 또는 윈도우 경우에는 그 인터페이스에다가 설정해서 그 입력을 해놨잖아요. 여기 이제 그 예를 들면 아까 뭐 161점 뭐뭐라고 등록을 해놨잖아요. 여기에서 만약 DNS 이걸 설정을 안 해놨다. 아무것도 설정이 안 하고 다 또는 오류 이상한 주소로 만약에 설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인터넷 주소 획득에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가 되겠죠. 자, DNS 서버의 이름 해석 순서인데요. 제가 조금 더 좀 디테일, 좀 더 이제 좀 자세히 얘기하면은 이 클라이언트에서 질의를 하는 요거 질의하는 요거를 리커시브 쿼리라고 합니다. 재규적인 질의라고 하고 이 로컬 DNS 서버는 자기가 모든 그 DB를 텍스트 DB를 갖고 있지 않아요. 얘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질의한 게 만약에 뭐 kbs.co.kr이다. 그러면 내가 로컬 DNS 서버로 지정한 게 아까 그 LG U 플러스라고 그랬잖아요. 얘가 KBS co.kr에 대한 종 파일을 갖고 있지 않아요? 당연히 갖고 있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부터 여기 루트가 생략돼 있잖아요. 요 루트부터 이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루트 네임 서버에게 이제 질의를 하면은 얘가 요 KR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은 어디를 봐라, 어느 네임 서버를 봐라라고 알려주는 거죠. 요거에 대한 거는. 그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걸 물어보면 요 CO에 관련된 네임 서버는 또 어디로 물어봐라 라고 또 알려주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나중에 KBS co.kr에 대한 거는 어디를 물어봐라 라고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오면은 KBS co.kr의 네임 서버에 이제 오게 되면은 여기에 존 파일이 있겠죠. 그러면은 따따따 아까 kbs.co.kr의 아래 IP 주소는 뭐다라는 거를 얘 클라이언트에게 알려준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의 얘는 이제 wish free 예를 들면 뭐 따따따를 만약에 질의를 했다 그러면 루트한테 물어보고 .com에 대한 DNS 서버 IP 주소는 어디야?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되고, 여기서 저기서 com DNS에 대한 주소는 어디야? 라고 알려주게 되고, 세 번째에 wish free.com에 대한 주소는 어디냐고 물어보면 이 com이 이제 알려주겠죠. 그 다음에 따따따에 대한 걸 물어보면은 이제 알려주게 될 겁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계층적으로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걸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요. 한번 빨리 좀 읽어볼게요. 호스트 파일은 이제 맨 처음 요거부터 얘기하겠네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노트북에서 예를 들면은 DNS 쿼리를 뭐부터 할 건지 잘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만약에 로컬 DNS를 설정이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럼 처음에 얘가 뭘 찾게 되냐면 그동안 쿼리를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뭐 KBS co.kr도 보고 뭐 MBC 컴도 보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DNS 캐시가 요 자체에 보관하고 있어요. 여기가. 예. 여기가 이제 캐시된 게 좀 보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게 됩니다. 먼저. 그게 여기 없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자체 DNS 그 캐시되어 있는 거를 본다, 룩업을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는 게 호스트 파일을 봐요. 호스트 파일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로컬 DNS에게 DNS로 쿼리를 합니다. 그럼 로컬 DNS는 여기에 예를 들면 윈도우 경우에는 아까 뭐 다음 DNS로 지정한다 그래서 또는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이제 지정을 받든지 받아서 로컬 DNS가 설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질의를 하는 거죠. 지금 그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전제 조건으로 먼저 행위가 이루어진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호스트 파일이 없으면은 시스템에 설정된 아까 뭐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로 이제 설정을 해놨잖아요. 여기 로컬 DNS 질의를 하고 로컬 DNS에도 해당 정보가 없으면 어디로 해요? 이제 루트로 가는 거죠. 루트에게 이제 질의를 합니다. 그럼 루트 DNS는 요거에 관련된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차적으로 요 두 번째 단계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단계죠. 루트 밑에 1단계, .com을 관리하는 네임 서버가 IP 주소가 뭐다라는 걸 알려줘요. 그죠? 그 다음에 로컬 DNS 이제 .com DNS 서버의 IP 주소를 알았으니까 이걸 또 서버에 이제 쿼리를 합니다. 다시. 그러면 어떻게 돼요? com DNS 서버는 요거를 질의하도록 로컬 DNS 서버를 그러니까 IP 주소를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wishfree.com 네임 서버에 질의를 하려면 얘는 당연히 존 파일이 있어서 요거에 대한 IP 주소가 어떻게 된다라는 게 존 파일에 등록을 해놨겠죠.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뭐 연결은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계층적으로 네임 서버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루트에 대한 네임 서버, .com에 대한 네임 서버, 그 다음에 wishfree.com에 대한 네임 서버, 그죠? 요 밑에 달려 있는 거는 wishfree.com이라는 기관에서 요 따따따 뭐 FTP 뭐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최종적인 IP 주소를 등록을 해서 이제 연결이 되겠죠. 계층적으로 이렇게 도메인 네임 존 파일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컬 DNS 서버가 작동하는 순서를 또 한번 보면은, 자, PC에서 맨 처음에 자기 캐싱되는 거를 한번 본다고 그랬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호스트 파일을 본다고 그랬죠. 이게 윈도우 체계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없으면은 어디에요? 로컬 DNS 서버로 질의를 한다는 거죠. 로컬 DNS 서버는 누가 지정을 해나요? 본인이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공유기에서 자동으로 이거를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쿼리를 하면은 여기부터 루트, 컴 이렇게 이제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아이터러티브 쿼리라 방식이라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 쿼리는 이제 리커시브 쿼리라고 하고요.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 로컬 DNS 서버는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로컬 서버가 뭐 LG, SK, 뭐 LG U 플러스 대기업이라 하더라도 이 네이트.com에 대한 존 파일은 자기가 관리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이 네이트 자체에 대한 주인은 누구 거예요? 네이트라는 그 기관, 회사가 주인이잖아요. 그럼 얘가 그 밑에 있는 호스트 네임에 대한 IP 주소 매핑되는 테이블은 얘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존 파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요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용자가 정상 이제 쿼리를 할 때 만약에 따따따 구글.com을 이제 쿼리를 합니다. 1번이 이게 되겠어요. 여기는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죠? 여기 PC에서 혹시 캐시되어 있는 건 없는지, 그 다음에 호스트 파일에 요 따따따 구글.com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이게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게 이 호스트 파일을 운영을 이게 만약에 윈도우 운영체죠. 이 호스트 파일이 만약에 해킹을 당했어요. 누가 여기 잠깐 들어와서 해커가 이 호스트 파일에다가 123.1.1.2가 예를 들면 따따따 kbs.com이다 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따따따 kbs.com을 쿼리를 하면은 여기가 연결이 돼요. 그럼 이게 만약에 페이크 사이트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짜 사이트라고. 그럼 엉뚱한 사이트로 들어가서 거기에 뭐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넣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 이게 금융 사이트라고 그러면은 뭐 계좌번호 넣고 뭐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자기 개인정보가 다 유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용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그걸 사용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스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윈도우 경우에 윈도우 10 경우에는 아, 뭡니까? 관리자 권한이더라도 이걸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 두 단계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라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호스트 파일까지 없을 때문에 따따따 구글.com을 쿼리를 하게 되면은 만약에 여기에도 여기가 캐시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쿼리를 한 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캐시된 게 있어서 이걸 바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새로운 캐시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 루트부터 컴 구글까지 쿼리한 다음에 아이터러티브 쿼리를 하게 되는 거죠. 쿼리를 하게 돼서 최종적으로 음, 이 구글.com에 대한 DNS 서버는 8888이거든요. 이걸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구글 사이트로 어, 접속을 하게 되겠죠. 얘가 이 구글.dns 서버가 이제 따따따 구글.com을 이제 리턴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888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요건 다른 IP 주소가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일단 이게 이제 홈페이지라고 생각했을 때 요걸 리턴을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접속을 한다라고 이제 지금 이 그림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공격자는 뭐를 지금 공격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호스트 파일에다가 페이크 사이트에 대한 어떤 IP 주소를 넣을 수가 있고, 바로 캐싱되어 있는 걸 포이즈닝 하는 거예요. 이게 스펠링이 좀 틀렸네요. 포이즈닝, 이렇게 되겠죠.
DNS 스푸핑도 할 수 있고, 이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실습하면서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캐시를 또 포이즈닝 하죠. 캐시된 거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DNS 서버의 동작 원리를 보고 여기에서 틈새를 해커들은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틈새가 뭐가 있는지, vulnerability, 취약점이 뭐가 있는지 그 틈새를 노려서 이제 공격을 이제 하는 겁니다. 페이크 사이트를 결국은 만들어 놓고 이 페이크 사이트는 정말 진짜처럼 잘 만들어 놔갖고 이걸로 어떻게든지 연결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 정보를 다 입력하게 하는 겁니다. 자, 리커시브 캐시 네임 서버, DNS 서버 뭐가 있는데 우선 요거에 대한 리커시브는 이제 말씀드렸고요. 계속 뭐 루트, 컴 이렇게 해서 계속 리커시브는 사용자 호스트가 이제 질의할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리커시브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 네임 서버가 로컬 네임 서버가 이제 루트부터 아이터러티브하게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요거를 이제 반복적인 쿼리다 그래서 아이터러티브 쿼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시 네임 서버하고 DNS 실제 마스터, 요거는 실제 마스터 네임 서버예요. 이거는 마스터 DNS 서버는 실제 존 파일을 이제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하고 위임받은 도메인이 없이 사용자로부터 질의가 들어오면 자신의 캐시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그 결과를 응답해주는 서버가 바로 이제 네임 서버가 캐시 네임 서버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authoritative 네임 서버는 이제 관리 위임받은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KBS co.kr에 이제 이 KBS가 직접 존 파일을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거를 나 골치 아프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디 할까요? 뭐 가비아라는 그 업체에게 위임을 줄 수도 있어요. 내 네임 서버를 네가 좀 관리를 해달라. 그러면 이 가비아가 예를 들면 존 파일을 이렇게 운영을 해주는 겁니다. 따따따 카이스트 아니 kbs.co.com은 1, 2, 3. 뭐 이렇게 된다. 그다음에 FTP는 뭐다. 이 존 파일을 이 가비아가 운영해 주는 거예요. 직접 운영하든지 위임을 받은 거든지 이런 도면을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라는 겁니다. 이 authoritative.가. 그다음에 존 파일은 실제 네임 서버와 관련 도메인 영역을 존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텍스트로 되어 있고요. 텍스트 DB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관리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파일입니다. 그게 이제 존 파일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네임 서버는 이 존 파일을 읽어들여서 존 데이터를 구성하고 이를 이용해서 질의에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네. 뒤에 이제 예를 보시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맨 처음에 PC에서 쿼리를 하게 되면 자체적으로 이게 DNS가 만약에 이제 로컬 DNS가 설정이 돼 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게 쿼리를 그동안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이거를 캐시가 만약에 시스템에 캐시된 DNS 정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그래서 있으면 바로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윈도우에서 if config DNS, display DNS라고 하면은 이미 이렇게 메모리에 이렇게 저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witter.com은 이거다, 이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그냥 로컬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해커들은 요걸 바꿔치기 하면 좋겠죠? 요거를. 그죠? 요거를 예를 들면 123, 123, 뭐 1.15, 그리고 요게 페이크 사이트로 연결이 되게끔 그런 이제 노력을 이 해커들은 할 거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캐시된 DNS 정보를 이제 삭제하는 게 플러시 DNS라고 하면 이제 플러시가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 사이에 또, 뭐 DNS 룩업을 많이 하게 되면은 다시 이제 캐시가 되겠죠. 캐시 정보가 쌓이겠죠. 그래서, DNS 서버의 부분은 프라이머리 DNS 서버, 그러니까 1차, 그러니까 DB를 원본을 갖고 있는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존 파일의 원본을 갖고 있는데, 그 다음에 세컨더리는 이제 백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캐시 DNS 서버는 프라이머리 DNS 서버, 세컨더리
DNS 서버에 접속이 불가능할 때를 대비해서 임시 DNS 서버를 의미합니다. 필시 DNS 서버는요. 자, DNS를 이용해서 이제 정보 습득이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해커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커가 호스트 파일을 획득을 하면, 리눅스의 etc 밑에 호스트 파일을 획득을 하든지, 아니면 윈도우 경우에 뭐, 뭡니까? 윈도우즈 밑에, 뭐, 시스템 밑이었나요? 32 밑이었나요? 여기 드라이버인가요? 드라이버 밑에 etc 밑에. 요거는 제가 자신이 좀 없네요. 어디였죠? 아까 있었는데, 여기 32 드라이버 etc 밑에 호스트 요거죠. 기니까 저희가 외우기가 쉽지 않네요. 밑에 호스트 요거를 만약에 획득을 했어요. 그렇게 가정을 하면은 이 해커가 요걸 접근이 가능했다면 이걸 마음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을 해서 페이크 사이트로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DNS의 경우에는 DNS 존 정보에 접근하면 정보가 유출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존 파일에 가보면은 kbs.com.db라는 존 파일에 가보면은 예를 들면 따따따는 뭐 1.2.3.4라는 IP 주소로 이렇게 매핑이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FTP는 1.2.3.5다. 이렇게 다 연결하는 요 밑에 있는 사이트에 대한 존 파일 그 등록이 이렇게 돼 있을 텐데 이 정보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이걸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엉뚱한데 페이크 사이트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DNS 서버로부터 그 존에 대한 정보를 전송받아서 도메인에 대한 정보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존 파일 이걸 존 파일 트랜스퍼라고 해요. 존 파일 트랜스퍼라고 하는데 이 요 kbs.co.kbs.com이라고 하죠. 요걸 이 존 파일을 다른 쪽에 다 넘겨줘요. 전달을 해줘요. 이거를 허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DNS 서버의 기본적인 보안 문제는 영역이 전송되는 대상을 세컨더리 DNS 서버로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프라이머리 원본을 갖고 있는 데하고 이 세컨더리는 백업용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업이 자동으로 돼요. 일로 자동으로. 뭐 이걸 뭐 손으로 카피하는 게 아니라 이걸 프라이머리를 지정을 해놓으면 이걸 세컨더리로 운영을 하면 이 프라이머리 지정을 해놓으면 이게 자동으로 이게 존 파일이 넘어옵니다. 근데 이거를 여기만 되는 게 아니라 제한하지를 않고 있어요. 다른 쪽에서도 이거를 요청을 하면은 이걸 넘겨줘요. 그런 데에서 좀 보안에 대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다 습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kbs.com 밑에 있는 모든 호스트에 대한 네임과 그다음에 IP 주소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눅스에서 DNS 존 파일에 대한 전송 설정이에요. 예를 들면은 리눅스 이거는 이제 우분투 경우인데요. 우분투 경우에 etc 밑에 bind 밑에 named.conf 옵션이라는 파일을 보면은 여기 이제 존 파일이 있어요. 네, 존 파일이 잠깐 좀 쉬었다 하죠. 리눅스에서 이 DNS 존 파일이 어디 있냐면은 우분투의 경우에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바로 여기죠. 네. 여기에 이제 존컴이라는 이제 존이라는 거를 컴 밑에 이제 등록을 그러니까 도메인 등록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관리를 한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FTP는 이게 어드레스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할당돼 있고 따따따는 캐노니컬 네임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그 서버를 이제 구축을 하는 거죠. 동일한 왜냐하면 이게 웹은
많은 쿼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 서버를 이렇게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여러 서버를 이렇게 해서 라운드 로빈으로 어떤 쿼리는 여기로 들어오게 하고 어떤 쿼리는 여기로 들어오고 어떤 쿼리는 여기로 들어오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캐노니컬 네임으로 이렇게 지정해 놓고 이 따따따로 들어오는 거는 여기로 이제 연결을 해라. 순차적으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이제 존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 놔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john.com이고 여기 마스터 파일이고 요걸 이게 john.com.db가 되겠네요. 좀 수정을 하면 이거를 all transfer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으면은 이걸 요청하는 시스템 호스트로 이 존 파일이 다 넘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좀 뭐라 그러나 결함은 아니고 vulnerability 좀 틈새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 DNS 존에 대한 전송 설정을 볼까요? 아까는 이 경우에는 유닉스 경우였고 리눅스 경우였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 경우인데 윈도우 경우에는 이 예를 보면은 윈도우 서버 2016에 디스컴이라는 거를 이제 도메인을 등록을 했고 이 밑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그림이 안 보이는데 여기가 예를 들면 www고 ftp고 뭐 웹이고 이렇게 이제 등록을 해 놓은 겁니다. 호스트 파일을. 그래서 이 디스컴에 대한 속성을 보게 되면은 이 속성에 영역 전송 허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아무 서버로 다 이걸 전송을 허용을 해버리면 요구를 하면은 다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는 아무 서버로 여기를 세팅해 놓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거를 다음 서버로만 한다든지 다음 서버는 뭐예요? 세컨더리. 예, 바로 세컨더리 DNS 서버로 지정을 해서 여기만 갈 수 있게 하면은 좋겠습니다. 좋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